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바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스 데이터는 유저의 created at field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를 가지고 월별로 그 create 값, 그러니까 월별 가입자라고 봐도 되겠죠. 월별 가입자를 여기다 이렇게 그래프로 출력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을 찾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을 찾으려면은 주소를 보면 되는데 어드민의 대시보드죠. 어드민의 대시보드를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자, web.php에서 봐야 되겠죠. 라우터 파일이니까요. 여기서 어드민의 대시보드가 여기 있습니다. 어드민의 대시보드는 어드민 컨트롤러에서 정의를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드민 대시보드라는 메소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어드민 컨트롤러를 클릭을 하면 해당 컨트롤러 파일이 오픈이 되죠. 거기서 어드민 대시보드를 찾으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블레이드 템플릿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드민 폴더 밑에 index.blade.php 파일로 가면은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index라고 해서 요 어드민 있죠. 어드민.index.blade.php 요 파일을 열게 되는 거죠. 어드민 폴더 밑에 있는 이 파일을 열어서 이 monthly sales, monthly라고 검색하면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컨트롤 F 눌러서 monthly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부분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유저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롭다운이 있거든요. 드롭다운. 이 드롭다운이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은 144번째부터 155번째 라인까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이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구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일단 해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 부분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p 태그 부분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p 태그 부분은 바로 위에 있네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나오는 div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iv 부분은 여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div가 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 그래프가 사라지는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div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식별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index.blade.php 파일은 아까 그 그래프 나오는 거라든가 그 관련된 부분은 사실 index.blade.php 파일 하나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틀이 있습니다. 어드민 언더바 대시보드라는 틀이 있어요. 이 틀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언더바 대시보드.blade.php 파일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여기에 일드 되어 있는 이 어드민 부분에 이 인덱스 부분이 이 섹션 영역 부분 요게 그대로 고스란히 쏙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드민 언더바 대시보드.blade.php 파일에서 지금 현재 아까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처리하는 부분은 얘인데요. 얘를 일단은 두고 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코드 부분만.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yield 해서 yield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처음에 어드민 영역 부분은 이런 식으로 채워주고 스크립트 부분은 여기 index.blade.php에서 작성해서 넣으면은 이 자리에 고스란히 들어가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이 영역에다가. 자, 그 다음에 자,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asse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퍼블릭 밑에
asset 있죠? asset 밑에 js 폴더 밑에 대시보드 마이너스 다크.js 파일을 열으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여기 index.blade.php에서 보시면 아까 monthly 여기 monthly에서 보시면은 이 id인 영역에다가 그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d를 일단 우선 찾아야 됩니다. Ctrl C 하고 이 파일에서 Ctrl F 눌러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코드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드 옆에 있는 요거를 닫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490번째 라인부터 583번째 라인까지 카피를 하겠습니다. Ctrl C 눌러서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index.blade.php 파일로 오고 제일 하단으로 가서요. index. 여기다가 골뱅이 섹션 하고 스크립트를 하나 또 정의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end 섹션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스크립트니까요. 스크립트로 또 감싸야 되겠죠. 하단 부분 이렇게 스크립트로 감싸야 됩니다. 감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다크.js 파일로 가져서 제일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1번부터 21번째까지 이 기본적인 컬러 정의하고 이렇게 폰트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21번째까지를 카피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카피를 합니다. Ctrl C를 눌러서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index.blade.php 파일로 와서 이 부분에다가 Ctrl V를 합니다. Ctrl V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로가 하나 열리고 그 다음에 중가로 하나가 열렸으니까 이게 이제 쌍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하단 쪽에다가 그 부분을 닫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 보면은 얘네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닫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필요한 거죠. Ctrl C 눌러가지고 이 스크립트 위에다가 이렇게 닫아주면은 정확히 쌍이 맞아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치만 한번 더 눌러주면은 자, 이와 같이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요.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지는 이유는 자, 여기 대시보드 블레이드 이 부분에서 한번 호출이 되면서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일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채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index.blade.php 위쪽에 그 id 있죠. monthly id 부분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ales Ctrl F sales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유저 차트로 바꾸고요. 또 똑같이 monthly sales 차트를 하나 더 찾아서 이 부분도 이제 유저만 체크를 하는 거죠. 유저 Ctrl F 또 sales를 찾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유저 이렇게 그 유저 차트로 세 군데를 바꾸는 거죠. ID 부분, 아까 시작할 때 부분,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이렇게 세 군데를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을 해주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세로 고침 변경을 해주면은 이렇게 차트가 먼슬리 차트로 해서 밑에 그 우리가 스크립트로 정의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달라진 게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 데이터 부분은 참 이렇게 요 데이터하고 시리즈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 날짜 데이터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오는 형태로 처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dmin controller.php에서 지금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되고 있는데 이 템플릿에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저라고 이름을 정하고 여기서 유저, 여기서 유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유지가 돼 있으니까 두 번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select, 여기서 쿼리를 들어갑니다. select raw 라고 해서 직접 여기다가 날 쿼리를 넣는 거죠. count id as count. 그 다음에 이제 count는 이제 월별 카운트 숫자, 월별 가입자 숫자를 갖다가 카운팅 하기 위한 목적이죠. 포맷, 그 다음에 created at %y %m as months라고 합니다.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이 쿼리문은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된 거겠죠. 이 정도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해야 됩니다. 그룹 바이를 하는데 어떤 걸로 하느냐? month로 한다. month. 월별로. 그 다음에 order by. 정렬은 역시 month. 월별로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ASC. 그 다음에 그 값을 이렇게 가져온다. 이 get은 eloquent collection 형태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쿼리문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elect, 여기 아까 select row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group by, order by, 이 구문이 이제 실행이 돼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DB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프도 이 막대 그래프 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값을 조금 변경을 해서 좀 데이터가 조금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도록 좀 값을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12월 달 있는데 11월도 있어야 되겠죠. 11월, 10월도 있어야 되겠죠. 10월 데이터, 10월, 9월도 있어야죠. 09, 8월도 있어야죠. 08, 07도 있으면 좋겠죠. 07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릴 수 있겠네요. 이 데이터가 이제 요 구문을 수행을 하면은 이 유저에 받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현재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런 형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면은 데이터는 이 데이터끼리 뭉쳐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끼리 뭉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날짜는 날짜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배열 형태, 제이슨 배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제이슨 형태를 띄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onth에다가 user에서 plug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이 플럭은 데이터를 그 필드에서 이 month, 요 month 있죠. month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배열 형태로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저장이 될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이게 배열로 반환을 해줘요.
세상 참 좋아졌죠. 유저 플럭 하고 이번에는 카운트, 이렇게 카운트를 반환하면은 얘는 이제 배열로 반환을 하는데 뭐 3, 2, 1 이런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반환이 되는데 요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컴팩트 해서 months counts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이 값을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제 PHP의 배열 형태죠. 배열 형태인데, 자, 인덱스 이 부분에다가 이제 출력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카운트가 되겠죠. 카운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요렇게 찍으면은 혹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배열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선 루프를 돌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루프 whoeach라든가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거를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죠. 골뱅이하고 제이슨하고 입력하는 그 제이슨 디렉티브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카운츠라고 해주면은 이 카운츠 배열이 제이슨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HP에서 이렇게 입력되었다고 해서 이게 에코로 출력을 했을 때 이대로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열과 이 문자열로 바뀌어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문자열로.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 제이슨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뱅이 제이슨이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데이터. 하나, 둘,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데이터가 출력이 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데이터 맞죠? 1, 3, 1, 3, 2, 3 1, 3, 1, 3, 2, 3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보면은 아까 그 데이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데이터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이슨 디렉티브의 역할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제이슨 디렉티브를 모른다면은 그때 또 방법이 있죠. 우리는 PHP만 가지고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디렉티브를 몰라도요. 여기에 지금 이미 이게 배열이에요. 배열을 던진 거고 받아서 그걸 제이슨 형태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런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제이슨 인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이제 아예 이런 형태로 배열이 아닌 이 자체의 문자열로 여기 담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제이슨 인코드를 해서 넣으면은 이 여기에 그 배열이 아닌 문자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디렉티브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문자열을 순수하게 출력하는 형태로 해도 동작을 잘 하죠. 이렇게 똑같이 세로 고침을 해보고요.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나올까요? 자, 세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이 부분은 좀 예상을 못했네요. 여기 지금 위에는 아까 제가 한 가지를 간과했네요. 이게 지금 제이슨 인코드로 할 때는 숫자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요런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제이슨 인코드 해도. 근데 이게 요런 거는 변환을 해버리네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앰퍼센트 코트로 변환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런 식으로
먼스 한 번 더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해보면 안 바뀌네. 세로 고침. 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이게 자체적으로 그 이스케이프 문자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반드시 저렇게 골뱅이 디렉티브 형태를 취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뻘짓을 한 거네요. 사실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뀌어서 집어넣어도 그 안에서 다시 이게 또 변환돼 버리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열 형태로 던져주고 받는 쪽에서 이렇게 제이슨 디렉티브를 써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보안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보안적인 측면도 있을 거니까 이 방식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나오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죠? 템플릿 자체에서 그걸 이스케이프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바뀌어지게끔 안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볼게요. 일단 이 방식으로 하시는 거는 일단은 아까 그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 다만 아까 그걸 출력되게끔 하려면은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URL encoder once 이렇게 해서 제이슨 인코드해서 once를 넣었습니다. once를 넣고 받는 쪽에서 once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세로 고침을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쿼트로 바뀌잖아요. 이 바뀌니까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요거였던가? 요게 아니고 하나 더 들어가나? 아예 안 나타나네요. 됐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요렇게 뿌려지는 쪽에서 이렇게 그 이스케이프 하지 말라고 그대로 뿌리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담아서 이렇게 보내면은 정상적으로 이스케이프 하지 않고 처리가 되네요.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골뱅이 제이슨 으로 처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